오늘 제목은요, 컨설팅에도 레벨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컨설팅 업만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자격사랑 조금 다른 거는 업체가 방대하지 않다라는 거. 업체가 소수죠. 컨설팅만 하는 그 업체들만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다. 저희가 다른 곳이랑 다른 것들은 그거예요. 책임 컨설팅이 가능하다. 왜? 자격사분들이 워낙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 자격사분들마다의 장점,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조사에 능하신 분들 아니면 컨설팅 자체에 능하신 분들, 컨설팅 범위에서도 상소증여에 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그 개별적으로 특징들이 다르셔서 어떤 업무들을 문의를 주셔도 저희가 적재적소 필요한 세무사님들 배치를 해가지고 같이 컨설팅 할 수 있다는 점, 사후 관리가 확실하다는 점. 네, 세무사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심커벨 심들입니다. 네, 오늘 촬영이 조금 많아가지고 계속 같은 옷으로 여러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요, 그 컨설팅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또 대표님들 많이 만나시기도 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세무사님들도 업무 제휴 제안들을 많이 받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제목은요, 컨설팅에도 레벨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제가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자, 우리가 컨설팅 시장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예전에 제가 개괄적으로 한번 좀 다뤄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컨설팅을 받으실 때는 세무사님들도 그렇고 대표님들도 그렇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우리 법인은 법인을 운영하신 대표님이라면 우리 법인에는 컨설팅을 세무사가 해주는데, 또는 법무사가 해주는데, 아니면 다른 자격사가 해주는데 그러실 수도 있고, 우리는 자격사는 아닌데 전문 컨설턴트가 와서 우리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좀 살펴봐주고 있습니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구조들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컨설팅을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네, 자격사분들이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뭐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변리사 이런 분들이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비자격사, 저희가 컨설턴트라고 표현을 하는 비자격사가 컨설팅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비자격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뉘어요. 종류가. 간헐적으로 법인 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은 개인 보험 상품 또는 개인 쪽 업무들을 컨설팅을 재무설계 취급을 하시다가 이제 법인 컨설팅을 하시겠다고 살짝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간헐적으로 법인이 있을 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문적으로 저처럼 전문적으로 법인만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전문적으로 법인만 하시는 분들도 좀 나뉩니다. 본인의 전문성에 따라서 뭐 세무랑 법무 쪽인지 아니면 노무 쪽인지 인증 쪽인지 자금 쪽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법인 컨설팅의 영역들이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쪽이죠. 네, 그 전문 자격사분들이랑 같이 인프라를 가지고 법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저는 이쪽 영역에 조금 있습니다. 자,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것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데 자격사한테 받을까? 아니면은 자격증은 없지만 좀 법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턴트한테 받을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드실 거거든요. 이런 장단점들이 좀 있어요. 자격사, 우리 세무사님을 대표적으로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전문적인 고유 업무가 존재를 하죠. 기장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고유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다수의 자격사분들이 포진되어 있어요. 법무사, 노무사, 뭐 변리사, 간평사 이런 분들이 포진이 되어 있어서 어떤 팀 빌딩을 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들을 갖추고 계시죠. 그리고 요거는 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관리업체가 굉장히 방대해요. 대표님네 컨설팅을 진행을 한다고 해서 대표님네만 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기장업체라는 고유 그 개수가 있기 때문에, 기장 개수가 있기 때문에 100군데일지 200군데일지 모르는 그 방대한 업체들을 다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하지만 안정적이고 책임이 확실하죠. 왜? 자격사니까. 자격사라는 본인의 책임감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확실합니다. 자, 그럼 컨설턴트의 장단점 뭐가 있을까요? 컨설팅 업만 전문적으로 진행을 해요. 컨설팅 업만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자격사랑 조금 다른 거는 업체가 방대하지 않다라는 거. 업체가 소수죠. 컨설팅만 하는 그 업체들만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중 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컨설팅을 위한 자격사를 보유를 해야 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세무나 법무나 뭐 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업을 같이 실행을 해주기 위한 법령을 검토를 해주고 제도적인 틀 안에서 제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한 어떤 자격사분들에 대한 팀빌딩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 있어야지 이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저도 너무 앞서서 나갈 때는 세무사님들이나 뭐 법무사님들이 그거는 이렇게 되면은 법제도에 걸리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제지를 해주시거든요. 예, 그래야지 법인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을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컨설턴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죠. 예, 진취적입니다. 예, 좋게 표현하면 진취적, 예, 나쁘게 표현은 공격적이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대표님들이 느끼시기에는 이 진취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을 수도 있지만 책임 부분에 대해서 모호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자, 이 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 우리가 자녀들도 둘이 있으면 쟤네들 좀 섞어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때 있으시죠. 자, 둘을 좀 섞어놓으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의 형태는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해온 형태는 이렇습니다. 자격사랑 저희 같은 컨설턴트가 늘 같이 일을 해요. 예, 같이 일을 해서 컨설턴트들은 컨설팅 사례가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법제도에 걸리든 안 걸리든 그거랑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요것들을 법령을 검토를 해서 안정적이냐를 찾아내는 게 저희의 영역이거든요. 제가 코디네이터라고 표현을 하죠. 예, 코디네이터 역할들을 저희가 잘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격사분들, 특히 뭐 세무법무사, 노무사 이런 분들이랑 같이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법령에 대한 검토를 일시에 저희는 해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거는 법제도에서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 허용이 안 됩니다를 저희는 명확하게 바로 검토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전문 자격사랑 인프라가 공유가 되는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 예전에 요 앞에 남경세무사랑 같이 촬영을 한 게 있었는데, 이게 저희 컨설팅의 장점이에요. 전문 자격사가 보유가 워낙 많이 포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세무사님들이나 법무사님들이 주위에 자격사 포진하기가 되게 수월하고 용이하다고, 팀빌딩 구성하기가 용이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내 옆에 법무사가, 난 세무사인데 내 옆에 법무사가 컨설팅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법무사인지는 세무사님이 판단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업무를 해봤는지 그거를 아실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자격사가 있는데, 어떤 자격사?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사가 포진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업무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법인 대표님들을 만났을 때 대표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대가 가능한 그런 자격사들이 보유가 되어 있고 팀빌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컨설팅의 핵심이거든요. 예, 자격사들 중에서도 팀빌딩 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프라 구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가 사실 컨설팅을 잘하고 못하느냐, 요거에 좀 차이를 가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컨설팅 진행업체에 대한 밀착관리. 아까 말씀드렸죠. 자격사분들은 고유 업무가 있으시기 때문에 컨설팅 업체를 내가 컨설팅을 했다고 해서 밀착관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버거워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못한다가 아니라 그냥 버겁습니다. 현실적으로. 특히 3월이나 뭐 5월 이런 때처럼 신고기간들이 겹쳐 있는 데는 우리 컨설팅적인 측면에서 해줘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놓치고 가는 경우, 사후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자격사랑 컨설턴트는 같이 일을 하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격사분들은 고유 업무를 진행을 하시고, 밀착 관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컨설턴트가 업무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사분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다시 그 사후 관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팀으로. 자, 이렇게 자격사랑 컨설턴트가 같이 일을 할 때는요, 진취적인 부분들, 그리고 안정적인 부분들이 모두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자격사가 들어와서 같이 컨설팅을 하니까 확실하게 책임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기존에도 계속 그렇게 일을 했었고, 그래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대표님 이 부분들은 리스크가 어디까지 있는데 같이 진행을 그래도 해보고 싶습니다 라든지, 저희가 어디까지 어떻게 확실하게 책임을 져드리겠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사전에 하고 가요. 왜냐하면
어차피 컨설팅에 대한 책임들이나 사후 관리를 저희가 책임을 지고 할 거지만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는 없었는데 갑자기 소명이 나오거나 조사가 나오거나 그럼 당황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리스크 고지를 좀 잘 하고 고지를 한다 그러면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저희가 사후 관리를 할 것인지를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나서 컨설팅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미팅이 있을 때는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자격사를 반드시 동행합니다. 예, 때로는 그냥 1차 미팅으로 나갈 때, 그러니까 대표님의 사전 정보 없이 그냥 나갈 때는 자격사분들이 의무적으로 동행을 하지는 않아요. 어떤 컨설팅이 진행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컨설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법령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럴 때는 자격사분들이 컨설턴트랑 같이 나갑니다. 예, 같이 나가서 법인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 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아니면 어느 범위까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지 수임을 할 수 있는지를 보는데 역할들이 당연히 나뉘겠죠. 예, 저희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 컨설턴트 분들이 전체 솔루션 설계하고요. 스케줄표, 예, 일정 관리 쫙 하고 어느 시기에 대표님들이랑 같이 뭘 해야 되는지 일정 관리하고 그리고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죠. 컨설팅 컨트롤 타워가 돼서 세무사님들이 바쁠 때는 좀 보완해서 저희가 뭐 대표님 관리를 해드린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해당 법인에 대한 밀착 소통이랑 관리, 예, 연락 채널 1차 창구는 다 컨설턴트 쪽으로 이제 몰아서 세무사님들이 본업에 좀 충실하실 수 있도록, 예, 자격사분들이 본업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님들도 용어 자체가 어떨 때는 세무사님들이 전문적으로 업무들이나 어떤 그 상담들을 굉장히 잘 하시지만 어떤 때는 너무 전문 용어를 써서 대표님들이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대표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용어들도 대표님이 쓰시는 용어들에 좀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소통을 진행을 하는 측면에서 좀 유용하게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님들은 당연히 솔루션에 대한 법령 검토 해주셔야 되겠죠. 예, 그리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 모든 솔루션들이 모든 업체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법인에 적용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 업무 실행 당연히 같이 해주시고 사후 관리에 대한 책임 같이 져주실 겁니다. 자, 이거는 이걸 보시는 세무사님들도 그렇고 대표님들도 그렇고 오해의 소지가 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나 기장을 바꿔야 되나? 세무사가 새로 들어오는데? 예,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이거는 그냥 상도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장을 옮기셔야 되는 상황이 되면 필수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뭐 해당 세무사님한테 옮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 해당 세무사님한테 의뢰가 간 건에 대해서는 그냥 컨설팅으로 종결을 하고 사후 관리만 잘 책임을 질 겁니다. 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막 대표님들 세무사님 기장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억지로 드리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전하게 법인 대표님들 기준으로 컨설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많이들 연락을 주시고 저희가 컨설팅을 수차례 지금 진행을 여러 건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다른 곳이랑 다른 것들은 그거예요. 책임 컨설팅이 가능하다. 왜? 자격사분들이 워낙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그 자격사분들마다의 장점, 특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조사에 능하신 분들 아니면 컨설팅 자체에 능하신 분들, 컨설팅 범위에서도 상소증여에 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그 개별적으로 특징들이 다르셔서 어떤 업무들을 문의를 주셔도 저희가 적재적소 필요한 세무사님들 배치를 해가지고 같이 컨설팅 할 수 있다라는 점, 예, 사후 관리가 확실하다는 점, 요 점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거 설명드리려고 촬영했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최근에 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계나 증여나 그러니까 그 법인에 대한 증여나 아니면 상속이나 개인 자산에 대한 상속이나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최근에 연락을 많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높은 업무들이 많이들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대표님의 눈높이에서 대표님의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잘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 연락 많이 주시고요. 예, 뭐 여기 번호가 나가죠. 제 직통 번호예요.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